우리가 한다는 14조 GPU 투자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 쇼로 보이거든요. 왜 그렇게 보이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첫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근데 이 댓글을 읽는 순간에요, 뭔가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쩌다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떴는데 안 된다고 안 할 거? 가능성 없으면 안 할 거? 삼성이 파운드리를 방치해? 미국에 공장 짓는 건 뭔데? 일단은 세월을 되돌려 우리가 반도체 만든 지 얼마 됐지? 삼성에서 만든다고 할 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 15년 전만 해도 세계 파운드리 1위가 삼성, 지금은 TSMC한테 밀려서 2등하고 있지. 중국에서는 AI 반도체, 2차 전지 만든다고 할 때 우리들은 죄다 무시했지. 근데 지금은 중국 기술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올라와 있지. 안 된다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야 한다. AI 붐이 3년 전에 불었었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개짓거리에서 시작도 못했고, 늦더라도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되든 안 되든 AI로 돈을 벌던 못 벌던 해야 하는 이유가 모든 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주로봇, 바이오, 핵융합, 양자, 미래산업부가 수많은 데이터를 AI 추론 훈련시켜서 기술과 연결하는 거다. 미국, 중국 미쳤다고. 돈도 안 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AI 패권을 가지러 가려고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미국 빅테크 CEO 어떤 미래를 보고 돈을 투자하나? 오픈 AI가 돈을 못 버는 것만 봤니? 팔란티어가 돈 버는 건 안 보이고? 진짜 AI 전쟁은 나중에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 이게 이분의 댓글이었거든요. 솔직히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요, 이런 반응 때문에 정부에서 GPU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분은 이게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기 좋은 수단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댓글이 제 생각을 훨씬 더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건 경제정책이 아니구나. 인기를 얻기 위한 쇼구나.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 말에 동의를 못 하신다고 해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요. 15년 전만 해도 세계 파운드리 1위는 삼성전자였다. 자, 이 문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15년 전이면 2010년쯤이죠. 그때 삼성이 파운드리 1위였다고? 글쎄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파운드리가 뭐냐면요, 반도체 설계는 하지 않고요, 남이 설계해준 거 생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삼성은 파운드리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요. 돈도 안 되는 걸 왜 했겠어요? 삼성이 1위 한 건요, 파운드리가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죠. D램이요. 그럼 파운드리는요? TSMC가요 1987년에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때 TSMC는 돈이 부족하니까 저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파운드리가 정말 엄청난 분야로 성장한 거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GPU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걸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TSMC는 이 사업을 80년대부터 했어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는 선두주자예요. 삼성이 파운드리를 시작한 건 2000년대고, 그러니까 TSMC가 20년 선배예요. 20년이. 삼성은 후발주자였던 거죠. 반도체를 만드는 시장은요, 점점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뉘어졌어요. 과거 기업은 혼자 다 했지만요, 지금은 저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지는 게요. 그 이유가요, 지금은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요,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 번만 투자를 잘못해도요,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생산과 설계를 같이 하던 시장이 지금은 생산과 설계를 분리해서요.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근데 삼성은요. 팹리스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파운드리에 올인한 거예요. 과거처럼 둘 다 하기에는 삼성도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늦게 들어왔는데도 현재 세계 2위예요. 그 자본이 엄청 많은 인텔도 제쳤죠. 근데 TSMC는 못 넘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게요. 삼성은 TSMC에 비해서 20년을 늦게 들어왔죠. 그만큼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니까요. 이제는 전체 수익이 TSMC가 삼성을 넘어서기 시작을 한 거죠. 삼성은 핸드폰, 가전제품, 메모리, 파운드리 죄다 하는데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도 전체 수익에서 TSMC가 삼성을 넘어선 거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삼성이 TSMC한테 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TSMC가 1등이었어요. 과거에는 삼성이 돈을 더 잘 벌었는데요. 지금은 TSMC가 돈을 더 잘 버니까 따라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 국내 전문가들이 이상하게 떠들고 다닌 문제도 있기는 해요. 맨날 뉴스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더라고. 삼성이 따라잡혔네 어쩌네 이러면서. 원래부터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선 1등이었고요. 그만큼 현재는요 파운드리의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AI 때문이죠. 그러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는 AI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요? 제 생각엔 AI에 대한 투자로 보이는데 15년 전에 삼성이 1위였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정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뉴스에서도 저런 식으로 떠들었거든요.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말들이죠. 근데 틀린 정보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고요?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 안 된다고 안 할 거? 되든 안 되든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책을 옹호하는데 되든 안 되든. 과거 성공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삼성이 반도체를 투자할 때요. 이병철 회장이 안 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일본 기술 백기고요.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파괴한다. 이런 명확한 전략이 있었죠. 현대차가 미국 진출할 때 되든 안 되든 수출한다? 아니에요. 10년 보증으로 품질과 신뢰를 확보한다.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근데 14조 GPU 구매는 옹호하는 사람들조차요. 되든 안 되든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본인들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률이 낮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요. 정신론이에요. 정신론. 자, 그럼 타이밍은 어떨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나라 인터넷 아시죠? 우리나라 인터넷은요.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깔았어요. 덕분에 인터넷 강국이 됐죠. 경제 효과는 엄청났고.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인터넷을 너무 빨리 깔았다고 하면요. 만약에 97년 IMF가 오기 전에 인터넷을 깔았다고 하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IMF도 오는데 2000년 닷컴 버블까지 정통으로 맞아요. 우리는 아마 끝장났을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을 깐 건요. 정말 신의 한 수였죠. 타이밍이 딱 맞았거든요. 지금도 AI 버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잠깐만, 이거 이미 끝났어요. 중국이요? 이미 미국과의 경쟁보다는요 다른 쪽으로 가기로 방향을 틀었어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중국도 딥시크 같은 걸 더 발전시키기보다는요 딥시크를 이용해서 수익이 나오는 모델을 찾고 있죠. 그럼 지금은 뭐하고 있냐고요? 미국 기업들끼리 치킨 게임 중이에요.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이요. 이런 기업들이 죄다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 치킨 게임 중에 우리가 뛰어든다는 건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치킨 게임이 끝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되든 안 되든 해야 한다?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조각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 이상한 점도 한번 찾아볼게요. 세 번째, 진짜 AI 전쟁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100% 맞아요. AI 전쟁은 결국 소프트웨어 전쟁이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왜 남의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GPU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하드웨어의 성능이요. 사실 하드웨어의 성능은요, 경쟁자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근데 왜 저렇게 엔비디아 할까요? 그건 바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요, 엔비디아 GPU를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쿠다예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 GPU의 가장 큰 무기는요, 사람들이 쿠다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가장 커요. 지금 현재 AI는 치킨 게임 중이잖아. 개발자들은 항상 쿠다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런 치열한 경쟁을 하는 와중에 프로그램을 바꿔서 개발을 하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시작을 하라고요. 이건 그야말로 자살행위죠. 그걸 엔비디아도 아니까요, 마진율을 75%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돈을 최대한 벌 수 있는 시기거든요. 벌 수 있을 때 쫙쫙 벌어야죠. 미래에는 엔비디아 저 돈 못 벌어요. 그걸 엔비디아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당연히 젠슨왕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엔비디아 GPU를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쿠다 생태계에 종속된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지금 당장 1, 2년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하면요, 무조건 엔비디아에 쿠다가 필요해요.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우리 손으로 GPU를 개발하고 우리 손으로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나중에 경쟁을 하고 그걸 산업에다 쓰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렇게 되면 당장 챗 GPT 같은 걸 만들 확률은 제로죠. 하지만 14조 투자한다고 챗 GPT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경쟁 상대는 2100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가격이 싸고요. 훨씬 더 안전한 길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14조를 들여서요, 5년짜리 쿠다 이용권을 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 기업에서는요,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쿠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구글은 TPU를 만들었고요. 아마존은 트레이니엄을 만들었죠. 미국 빅테크들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그거 알아요. 쿠다의 아성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걸. 1, 2년을 갈 수도 있고요. 10년을 갈 수도 있겠죠. 이건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왜? 지금은 수익률이 75%니까.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79%였어요. 이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겠죠.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일반적인 제조업이 10에서 20%예요. 애플도 30에서 40%죠. 근데 엔비디아는요 75%. 왜 이렇게 높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어차피 나중에 돈을 못 벌 거라는 걸요, 엔비디아 본인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뽑을 수 있을 때 쭉쭉 뽑아먹겠다, 이 이야기죠. 언제까지 이 우위를 가져갈지 모르니까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두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하는 GPU 투자는요, GPU를 산다기보다는요, 쿠다 5년짜리 이용권을 사오는 거죠. 근데 이럴 거면요, 실제로 LG 같은 데서는 벌써 하고 있거든요. 엑사1이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기업 내부에서 이미 쓰고 있어요. 공장 효율을 높이는데도 이미 쓰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사오기 전에도요, 이미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그리고 퓨리오사 AI도 있어요. 국산 AI 칩을 만드는 회사죠. 성능도 괜찮다고 해요. 차라리 이런데 14조를 투자하면 우리 손으로 직접 GPU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우리의 내수 시장부터 천천히 키우면 돈도 적게 들고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남의 소프트웨어 쓰는 데다가 14조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거죠? 전 정말 이해가 좀 안 돼요. 자, 네 번째 이상한 점을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오픈 AI 돈 못 버는 것만 봤냐? 팔란티어는 버는데. 자,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팔란티어는요, 미국 정부, 국방부, 정보기관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정부 데이터 쌓아서 만든 회사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오픈 AI는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버는 기업이죠. 실제 지금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요, 죄다 적자예요. 죄다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왜냐고요? 치킨 게임 중이니까. 이 치킨 게임이 한참 진행이 되는 중이에요. 돈도 훨씬 적은 상황에서 여기에 뛰어들자고요.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요, 대형 할인마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 옆에다 슈퍼마켓 차리자는 이야기랑 똑같죠. 그것도 슈퍼마켓의 제품 가격이 더 비싸겠죠. 왜요? 기본적인 자금이 더 적으니까. 오픈 AI는요, 2024년에 약 50억 달러가 손해, 우리 돈으로 6에서 7조죠. 미친 적자예요. 근데 왜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냐고요? 유일하고 정말 대단한 무기가 있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다 챗 GPT 쓰시잖아요. 다들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유율이 떨어진다면요, 오픈 AI는 망해요. 무조건 망해요. 여기서 이기면 오픈 AI는 엔비디아, 애플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없는데 돈 빌려서 GPU 사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거든요. 치킨 게임. 누가 끝까지 버티냐, 이 이야기죠. 팔런티어는 정부 계약으로 안전하게 돈을 버는 회사고, 오픈 AI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서 도박을 하는 회사예요. 완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두 개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카드를 섞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카드를 섞는 이유는요, 역설적이게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느낌이 좀 드시죠? 자, 이제 결정적인 거 한번 볼게요. 삼성이 파운드리를 방치했다고? 절대 아니에요. 삼성이 방치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방치했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당연히 AI 반도체의 필요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예가 TSMC가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뛰어오른 거죠. 삼성도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지금 가격 올려서 받고 있고요. 지금 게이머들은요, 램 가격이 너무 오른다고 난리예요. 이거 AI 때문에 램 가격만 오른다고. 그럼 한번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삼성, SK 중소기업들까지 경쟁을 시키고요,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만들면 지방은 더 활성화될 거고, 서울 집중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삼성이 대만의 TSMC를 넘어서는 게 불가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정부에서 저렇게 지원을 해야 되냐? 왜냐고요? 대만을 좀 볼게요. 대만은요,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산업용 전력을 TSMC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해줬어요. 2021년 대만 정전 사태 때도요, 일반 가정은 전기가 끊겼지만 TSMC는 전기가 안 끊겼죠. 그 정도로 밀어줬어요.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은 전기가 끊어졌지만 TSMC한테는 계속 전기를 공급한 거죠.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국민기업을 만들었어요. 2027년 2나노 만드는 걸 목표로 정부에서 50조를 지원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2나노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이미 있어요. 삼성이. 삼성과 TSMC 둘 다 2나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거대 자본을 가진 인텔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아세요? 7나노에서 막혔어요. 7나노. 중국은 훨씬 더 낮은 단계에서 막혔고요. 전 세계에서 TSMC랑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요, 삼성이에요. 현재는 여러분들이 TSMC한테 발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삼성은요, 사실은 인텔을 밀어버렸고요. 적자인 산업을 어떻게든 끌고 오면서 세계 2위 자리를 지켰죠.
매년 적자 보면서 그 돈 많은 인텔도 밀어버렸다고. 위를 보면 멀지만 밑을 봐도 멀어요. 삼성을 따라올 파운드리 기업은요, 현재는 제법 멀리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삼성과 TSMC의 격차요, 이게 기술 격차요? 아니면 지원의 격차요? TSMC는요, 대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삼성은요, 혼자 싸워서 2등했어요. 다른 경쟁 기업들이 인텔도요, 중국도요, 일본도요, 삼성 기술력 못 따라와요. 밀린 게 아니라고요. 혼자 싸워서 기술력으로 세계 2위 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 차이는 크지만 기술 격차는 생각보다 안 커요.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지원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운드리는 지원을 또 안 한다고. 여기서 삼성이요, 기술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한테 따라잡히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매년 적자가 나는 파운드리 산업을요, 삼성은 홀로 감당하면서 싸우고 있죠. 근데 정부에서는 GPU 14조 원어치를 사서 아예 경쟁력도 없는 AI 소프트웨어에서 싸우겠다고. 이게 과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해요.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정책 짜시는 분들이 몰라서요?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이죠. 그럼 왜요? 답은 간단하죠. 인기 때문이에요. 파운드리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래, 반도체? 또 삼성 잘하는데 굳이 또 밀어줘야 돼? 사람들은요, 별 관심 없어요. AI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 국민들은요, 오, 우리도 AI 한다, 챗 GPT 만드나? 이렇게 열광을 하죠. 저 댓글이 그 증거고요. 사람들은요, 기술을 깊게 이해하려고 하진 않고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장밋빛 이야기만 해요. 정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옆에 있는데,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죄다 거기다 투자하는, 우리는 그건 건너뛰고요, 미국과 직접 경쟁을 하시겠다고. 엔비디아한테 쿠다 5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와서 1, 2년 안에 챗 GPT 같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승부를 보시겠다고요. 그러면서 젠슨왕 들어와서 손 흔들어 주고요, 치맥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사진 찍고요. 저렇게 대단한 세계의 기업 회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맥을 먹는구나, 이러면서 국민들은 좋아하죠. 물론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금 GPU 사는 데만 14조 쓰는 거고요, 저기 전체에다 들어가는 돈은요, 5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 몰라요. 왜냐고요? 그 기반 사업 죄다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경제정책을 짜시는 분들이요, 이걸 모를까요? 안다고요. 그분들은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이라도요, 잘못된 투자가 나비 효과가 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IMF와 같은 아주 큰 일이 벌어지면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전 제발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고 있어요. 제발이요.